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면 본인이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서실 정도에는 근무를 해야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 현재 선대위의 비서실 부실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자 들어간 사람이 실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과거 뭐 동계, 상도동계 뭐 이런 데 따지면 결국은 가신그룹하고 비슷하다. 그만큼 정진상 지금 부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2006년, 2010년 뭐 한 계속된 그 성남시장 선거,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성남시장 당시에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문서 같은 데에 다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사인이 있고, 특히 대장동에도 다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관련한 보고서, 뭐 문서, 결제 뭐 이런 데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세다. 그러니까 분신이다, 아바타, 대리인 뭐 이렇게 불리는. 그리고 성남시 당시에는 이재명이 넘버 1, 정진상이 넘버 2, 그 다음에 유동규가 넘버 3,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선상에 계속 떠오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일거수일투족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정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사선상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고민을 그만큼 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를 한 7분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통화 내용, 이게 들통나기 전후의 사정 뭐 이런 겁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이 유동규 씨의 구명운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유동규의 입장에서 보면 구명운동이고,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회유겠죠. 이렇게 해줄 테니까 덮어 써라 네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이 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10월 7일 날 아마 TV조선이 취재를 한 모양인데, 문자를 해서, 자, 유동규 씨와 통화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허위,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억지 주장이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유동규 씨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니까 상황이 엄중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이번에 통화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해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 모습과 너무 달라서 그가 부정한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사실에 놀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화를 걸어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가 약을 먹었다,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그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푹 찌르고 들어가니까 당황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보고받았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어떻게 며칠 전 얘기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모릅니다, 뭐 이렇게 또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거 뭐 뻔한 거죠. 유동규하고 통화한 정진상으로부터 들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겠죠. 여하튼 유동규 씨한테서 최초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언론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엔 나온 적이 없고, 그러면 그 기자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한테 보고하고 기사로는 안 쓰나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해명한 내용, 이걸 보면 통화 사실을 이렇게 정말 했다면 통화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0월 7일 날 그럼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걸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한 입막음 내지는 말맞추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규 씨의 입장에서 보면 구명운동 뭐 이런 걸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근데 여권에서는 뭐 전재수 의원이나 몇 명은 아니 정진상 씨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데 유동규 씨의 동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화해놓고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후보가 왜 그러면 전화했다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그랬느냐 하는 부분과 상충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인정을 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만해서 궁금해서 뭐 내가 이재명 후보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통화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궁금해서 통화했다는데. 그러면 물론 뭐 억측이 나오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나오기 전에야 그 부분에 관해서 억측 이상의 뭐가 있겠습니까? 추측이나. 그런데 숨겼다. 언론에 의해서 들통나기 전까지 숨겼다. 휴대전화 포렌식 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는 반드시 숨겨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검찰도 이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숨겨주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도 또 TV조선이 자 압수수색을 받자마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랬더니 CCTV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무슨 소리냐 그 시간에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이 CCTV 확인해서 휴대전화를 확보를 하니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과를 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검찰이. 그렇게 의심을 받아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이 이 휴대전화 또 전화통화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이 정진상 부실장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사람을 와서 이 사람한테 사표 내시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유한기 당시 개발본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U1이 유동규고 U2는 유한기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니까 다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 부실장이 10월 25일 새벽 2시 55분쯤에 황무성 전 사장한테 문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남시 계실 때 사장님을 잘 모셨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 저한테 이러시느냐 이렇게 문자를 하고 마지막에 정진상 드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정진상 부실장과 황무성 전 사장은요 최근 6년 동안 전화통화를 안 해서 황무성 전 사장이 정진상 부실장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문자가 온 겁니다. 일종의 입막음이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한테 직접 사표를 종용했다는 그 유한기 전 본부장. 이 사람은요 10월 14일, 10월 18일, 10월 24일 이렇게 세 차례 황무성 전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주로 뭘 물었냐면 검찰에 나가서 검찰이 뭘 묻든가 어떻게 답변했는가 뭐 이런 걸 주로 탐문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에 나간 거는 10월 17일, 10월 24일입니다. 그러면은 10월 14일은 검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탐문하거나 아니면 뭔가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10월 18일은 10월 17일 날 조사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받았느냐, 무슨 내용을 얘기했느냐는 걸 탐문했고, 10월 24일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사받은 직후인지 직전인지 모르겠으나 이 역시 입막음용이나 회유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배후, 정진상의 배후, 유한기의 배후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겠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은 뭐 분신이니까 정진상, 유한기 이런 사람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해서 자, 이 대장동 수사가 검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자,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본부장으로부터 사표를 종용받았다는 그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니까 유한기 씨가 그때부터 전화를 뚝 끊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편 아니네? 이런 거겠죠. 끊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정진상 부실장이 문자를 했다는 건 바로 요 다음 날입니다. 그런 걸 보면, 자, 이제 정진상 부실장 이렇게 혐의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진상을 건드리는 순간 이재명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이 자, 이재명 후보의 분신을 과연 이 대장동 사건 내지는 대장동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정진상 부실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그건 이재명을 직접 겨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와서 자,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진상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곳곳에 등장하는데 성남시의 대장동 관련 각종 문건에 다 사인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정진상 측근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인자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동규, 그 다음에 황무성 전 사장, 소위 이재명 후보한테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또는 유한기 전 본부장, 이 사람도 또 전화 통화를 해서 탐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총괄적인 지휘자,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정진상, 유한기 이런 사람을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이 뒤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시켜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걸 검찰이 물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과연 법조계의 의견은 안 부르고 이 수사는 매듭 지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러서 이재명 후보가 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일은 없지만 나왔을 경우엔 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변호사 업계나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검찰은 정진상을 부를까요? 어쨌든 간에 정진상 부실장은 이 대장동 사건에 본인이 온갖 여기저기에서 뭐 부인하고 그림자처럼 행동을 했지만 지금 그 그림자가 수면 위로 하나 둘씩 떠오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거짓말하고 숨기고 했던 것들도 하나 둘씩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진상 부실장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정진상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도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분신이니까. 그래서 자, 이제 뭐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검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맞대결 구도가 됐는데 과연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범죄 혐의에 연루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분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뭐 예를 들어서 측근, 뭐 유한기 이런 사람도 측근이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흔들림 뭐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검찰은 어디까지 이재명 후보를 쉴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궁금한 대목이죠.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재명 앞에서 멈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앞이 정진상을 포함하느냐, 이게 이제 검찰의 과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